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어떤 부끄러움 없이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2달 만인데요. 결국 결단을 내린 윤석열 총장의 지난주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어떤 부끄러움 없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놀랐던 건 혐의가 무려 11개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될 때, 그때 보면 이제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다음에 직권남용, 미수, 등등 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 혐의가 적용이 됐었죠. 물론 내용도 많았지만, 특히 이번에 정경심 씨가 이제 기소된 걸 보면 지금 일단 기존에 기소되어 있던 사문서 위조 혐의를 포함을 해서 11개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됐습니다.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제 업무 방해, 또 이것이 이제 실제로 또 국립대와 사립대는 또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적용이 됐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제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등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최근에 적용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됐지 않나 싶고요. 아마 검찰이 오늘을 선택한 이유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오늘 신청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룰 수 있거든요. 아마 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 좀 피해서 일단 영장 청구를 하고 실질심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좀 더 뜯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 저희가 화면에 색깔을 달리한 게 바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인데 이 오촌조카 공범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오촌조카 공소장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났다. 이 의미는 뭐라고 봐요? 그거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요? 제가 이제 오촌조카 공소장 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검찰에서 숨겼을 거다. 숨겼다기보다 그때 기소를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오촌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냥 기존의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 이상의 게 없습니다. 그럼 그게 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 거죠. 아마 정말 중요한 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결국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라고 이제 아마 검찰은 봤을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란 건 무슨 예를 들면 사모펀드의 운용사하고 투자자를 분리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어떤 부정거래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하고 거기서 나왔던 수익들을 은닉한 그 혐의를 아마 검찰은 가장 중요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조범덕 씨의 공소장에 그게 기재하게 되면 속된 말로 검찰의 패가 일찍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기소를 안 하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 보시면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을 아마 적시한 것 같아요.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기소를 할 때 저 죄명을 집어넣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범동 씨에 대해서는 저 부분들은 아마 추가 기소하는 형태로 해서 조범동 씨도 아마 공모 형태로 검찰이 의유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주가 조작, 이 미공개 정보 아주 이용,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이번 이 영장 청구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죠. 자, 보시면 입시 비리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사문서 행사나 저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사실은 애초에 기소한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범죄 사실을 오픈을 해도 피의 사실 구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소된 이후에 영화의 기생충에 나오는 방식처럼 파일로 위조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소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100% 소명이 됐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또 일부 이제 뭐 평론가들은 저거는 뭐 증거 보존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양대 PC나 하드를 교체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이상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는 소명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모펀드는 좀 예외죠. 앞서 이제 영상에서 윤석열 총장 얘기들을 보면 뭐 지금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수사위가 지켜보시면 압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발로 언론 보도는 게 지극히 적어요. 사모펀드 문제는.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알려진 게 없어서 정말 없어서 알려진 게 없는 건지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얘기대로 자신이 있는데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보도를 좀 막은 거야. 이건지. 이게 사실 관건이죠. 그래서 제일 사모펀드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 이 조국 전 장관 동생과는 달리 정경심 교수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일 겁니다.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주목해볼 부분 당연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입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검찰 관계자는 진단서는 아닌 것 같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정성희 국장. 결국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수감 생활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증명서 말고 건강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다른 형태였던 자료, 그렇죠. 예컨대 뇌경색이나 뇌정황 얘기를 하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이제 MRI나 CT 자료죠. 예. MRI나 CT 자료를 제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검사 중에 의사 출신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전문 의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가벼운 정도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뇌경색 정도는 앓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을 정말 청구하게 될 때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알려진 거와는 달리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구속영장 청구 결단을 내렸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는 단연 정 교수의 몸 상태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심야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1시간 조사했어요. 심야조사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심야조사로 봐요. 자, 공개 소환 하셨죠? 이명박 대통령 또 그게 21시간씩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밤새가지고. 70대 중반이에요. 정경심 씨는 몇 살이죠? 전직 대통령 예우보다 정경심 씨 예우가 더 높아야 되나요? 저렇게 탈탈 끌기 수사해놓고 지금 와서 4종 세트가 적폐라고요? 왜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됩니까?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상혜 평론가님, 몸 상태 안 좋은 건 두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왜 특혜 1호가 정 교수여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는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는 않겠으나 첫 수혜자가 왜 정 교수가 되어야 하느냐 부분은 국민들도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저거를 질문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스피커나 메신저의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지리자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평하게 어떤 수사라는 게 인권을 강조하는 거는 뭐 저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누구부터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호수 차관을 직접 불러서 10월 안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법무부가 인권 수사와 관련된 지금 지침을 곧 확정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지금 9시까지밖에 이제 조사를 못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밤샘 조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더군다나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소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일단 확정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 포토라인에도 안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포토라인은 뭐 당연히 안 쓰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자, 내 가족까지는 이거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을 지금 적용을 빨리 하겠다는 거죠. 10월 달 안에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법무부 차관이 사인만 하면 다 시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나올 때 바로 이런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7차에 걸친 조사에 계속 지금 사실은 비공개 소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특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부터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건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오해 소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그 차관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개혁의 그 민심이 굉장히 높았을 때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 다른 이슈로 가자라는 게 더 강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 반응도 참 궁금한데요. 바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다. 충실하게 방어하겠다. 뭐 초대형 변호인단이라고 뭐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워낙 사실은 영장 청구할 거라 뭐냐 중간에 검찰이 잠시 불구속을 검토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 영장 청구할 거라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었죠. 다만 마지막에 이제 변수로 지난주 한 이맘때쯤부터 생긴 게 지난주 중반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생긴 게 이제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럼 결국 이제 검찰도 알 거라고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변호인들도 본인이 담당하는 피의자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단서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무리 의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진단서 갖다 주면 검찰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는 몰라도 담당 변호사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변호사인들 본인들도 알고 있었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장관 사임한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할 것.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이었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냐는 이런 야당위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총장님, 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신분인지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혐의 유무. 화면 보실까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 부인의 혐의 11개 가운데 4개는 조국 전 장관을 겨눴다. 어떤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까? 일단 지금 서울대 인턴과 관련해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단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정경심 교수가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 이건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나오는 진술을 보면 일단 그 세미나 자체도 조국 전 교수가 기획을 했고 또 조국 전 교수가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국 전 교수의 딸의 친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냥 오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국립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문서 작성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게 사실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 사모펀드 측에서 코링크 피해서 보내온 그 증명서를 직접 보이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증명서 안에 이게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즉 이걸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것 자체를 전혀 모른다. 즉 블라인드 펀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기자간담회 때 그걸 기자들 앞에서 보여줬었죠. 그렇죠. 기자간담회 때 그걸 보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코링크 피해에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넣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직접 어떤 면에서 허위로 조작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럼 그거를 직접 예를 들어서 코링크 피 회사 직원이 바로 전달한 게 조국 전 장관한테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당시 집에 있는 전 장관한테. 그러면 그 이후에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등장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것이죠. 즉 이걸 좀 넣어라. 라고 이제 과연 지시를 한 것인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연계 혐의 이런 것들도 관련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세희 국장, 이 정도가 되면 부인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곧바로 조 전 장관 직접 수사하겠네요, 검찰.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서 이제 배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자체로 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한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을 물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듯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말고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중요한 혐의 하나가 증거인멸인데요. 그렇죠. 그것은 미 보도됐다시피 그 정경심 교수가 최성의 동양계 통장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바꿔줬고 그 와중에서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해달라. 아내가 말한 거는 그 인턴십 이거를 유인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통화한 기록이 있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사모펀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PC나 하드를 교체할 때 수고했다고 했던 거 모든 것들이 증거인멸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도 임박했다. 어쨌든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지 말지는 법원이 증거인멸 정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갈릴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지난 청문회 당시 목소리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연구실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증거인멸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결국은 자산관리인 김명록 씨에게 계속 떠미루고 있단 말이죠. 일단 정경심 교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김경록 씨가 무슨 이유로 자기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 PC의 하드를 교체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나는 PC 교체하는 거 몰랐다. 하드 교체하는 거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김경록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김경록 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니까 오죽했으면 검찰에 대집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직접 요청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사건의 중대성 이런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 밖에 나가서 관련자들이나 공범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제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김경록 씨하고 진술이 달라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씨가 주범인데 저 김경록 씨는 종범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범과 종범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때 이 진술의 어떤 그 신빙성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르면 모레라고 하던데요. 아마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그건 왜냐면 원래 이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영장 청구하면 내일 오전쯤에 하죠. 아하. 그런데 이게 사실 사건이 좀 복잡하고 좀 굉장히 양도 많을 겁니다. 영장 피의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피의자 측의 방어권 정도를 생각을 하면 하루 정도 텀을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르면 수요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변호인 측에서 이런 쪽에서 좀 약간 시간의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럴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일 날 할지 목요일 날 할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질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르면 수요일인 건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저도 제일 많이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거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누가 결정하냐.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 누구냐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네. 결정은 안 된 거죠. 날짜도 안 정기고 누가 할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거 물어보시는 게 지난번에 아마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명재권 판사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를 했을 때는 예전에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를 빼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경심 교수한테는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배당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정세육 이론적으로는. 원래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인데 매주마다 2명씩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금주가 이제 명재권 판사와 또 다른 송모 판사예요. 예. 둘 중에 하나로 배당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배당은 저는 컴퓨터로 돌려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랜덤 무작위네요. 예, 무작위로 하는 건데 그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경우에는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재권 판사가 지난번에 그 동생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의를 비웠다기보다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사가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좀 더 보태면 명재권 판사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대학생들 이 조한미 대사관저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지금 영장 실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결정이 되죠.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까지 또 맞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점도 있어요. 보통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왜냐하면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모르겠지만 명재권 판사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내일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영장 담당 판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되물을 만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저희도 사실 영장 담당 판사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 석자를 거론을 하더라도. 네. 근데 제1야당의 대표의 저런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금태섭 의원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자제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요번 사건을 통해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다른 면모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좋은 모습을.
근데 무엇보다도 더 좀 뻔뻔한 거는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말하는 게 바뀌어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권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갖다가 비난하다가 그러니까 뭐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기억이 휘발성 램인 건지 국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준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저런 발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당은요,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별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 건에 대해서.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솔직히 적칼이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 왜냐면 저거는요,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저런 얘기 있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임명한다고 할 때 민주당 내에서 이거 양날의 칼이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대했다는 좀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도 정권 한창 임절도 눈치 보지 않고 정권 핵심을 찌르고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사안보다 그때 항상 더 큰 사안이에요. 왜? 그건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 겨냥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떠나서 일개 법무부 장관일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저때 저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거는 근데 아마 여권에서 그런 당혹감이 있을 거예요. 정권 말에 가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겠으나 이렇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당혹감들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인용 대표의 저런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미도 없지만은 대통령한테도 사실 누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 여러 4명의 후보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정을 했고 우리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주사를 했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지금 원내대표의 저런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과도 상관없는 거고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영장 청구가 됐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면 수요일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정경심 교수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일단 포기하면 뭐 안 드러낼 건데 일단 영장심사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원은 검찰하고 좀 다릅니다.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창으로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본인이 사실 검찰 단계에서 피한다고 하지만 법원 단계에 가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 쪽에 들어올 때도 아마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이번에는 아마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가 또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지 그리고 정 교수가 구속이 될지 말지 이것도 어느 경우에든 참 후폭풍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